사학계 통설 마자수 동로강 비정 비판과 세모색. 이 검토는 서계마현, 고고물질문화, 서안평현, 염난수, 모색과 비정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상은 1장 서계마현의 3개의 소주제 중에서 첫 번째인 서계마현에 해당합니다. 뒤의 주제들은 순차에 따라서 시일을 두고 게시하겠습니다. 사학계 통설의 현도군 인식은 서기전 128년에 설치됐다가 그 2년 후에 폐지된 창해군이 현 동북한 지역에 있었다고 보고서 위만조선 멸망 직후인 서기전 107년에 요동군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을 거쳐서 이 옛 창해군 지역을 연결하는 이른바 공도, 즉 교통로 개념으로서 현도군을 설치하여서 이 교통로 주변의 예맥을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서기전 82년에 임둔군을 병합하였다가 서기전 75년에 임에게 침입을 받아서 군치를 현 함흥에 비정된 옥저성에서 현 신빈 영릉진에 비정된 제2고구려현으로 옮겼다고 설명합니다. 사학계 통설은 이렇게 서기전 75년 이후에 조성된 현도군을 제2현도군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 현도군이 현 함경도 및 강원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극히 험준하고 먼 경로를 개척하여서 도달하고 또한 행정적으로 강하게 연결시켜 장악해야 하는 군사적 경제적 이득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손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사학계 통설의 이 공도론에서 그 당위성이란 것은 찾을 수 없고 단지 이 지역에 창해군을 비정한 전통설과 현도군의 최초 군치가 옥저성에 있었다 한 삼국지 동옥저전의 기록에 순종할 뿐입니다. 요동군의 동부 경계라 하는 무순 지역에서 옥저성이 비정된 함흥까지는 평면도 상에서 직선거리가 370km가 넘습니다. 고대 교통로 구실을 하였을 하천을 따라서 그 경로의 길이를 재면 이것보다 2배가 더 깁니다. 소자, 부의강, 동가강, 압록강, 동로강 등 크게 5개의 하천을 경유해야 하며 천산산맥, 용강산맥, 노령산맥, 낭림산맥 등 크게 4개의 산맥을 경유해야 합니다. 즉 한나라 시대 도량형으로 2천리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교통로로 개척하여서 그 좌우 지역을 관할하면서 함흥까지 도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교통로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군을 설치하여서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삼국지 동옥저전은 임에게 침입을 받아서 현도군이 그 군을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사학계 통설은 여기서 이 임액을 현 압록강 중류 유역의 원고구려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한나라를 공격할 만한 큰 세력은 현 서북한 압록강 유역의 적석총 집단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학계 통설이 설명하는 한서지리지 현도군 속현의 비정지를 보십시오. 사학계 통설은 한서지리지 현도군 기록은 임에게 침입을 받고서 고구려 서북 쪽으로 군치가 옮겨간 서기전 75년 이후의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현도군 치소가 있는 고구려현, 즉 제2고구려현은 현 신빈 영릉진 고성에, 상은태현은 통화 적백성 고성에, 서계마현은 서북한 강계 지역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서계마현은 임에게 침입으로 현도군 군치가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그 위치가 변화가 없고 상은태현은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하여서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식이 모두 적백성 고성에 비정하고 있으며 고구려 현만이 본래 압록강 유역 어느 곳에 있다가 고구려 서북 쪽에 해당하는 신빈 영릉진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2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1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통설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집안 국내성 지역으로 보는 이병도설과
환인 하고성자 지역으로 보는 노태돈설이 주류설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자, 압록강 중류 유역에 자리한 원고구려 집단의 침입을 받고서 군치를 옮겼는데 옥저성이 비정된 하흥에서 신빈 영릉진으로 옮겼다는 것이 사계통설의 설명입니다. 제2고구려현과 상은태현의 위치는 수긍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계마현은 어떠한가요? 압록강 중류 유역에 자리한 원고구려 집단의 공격을 받고서 현도군 군치가 옮겨갔는데 서계마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도군을 공격하여서 현도군 군치 이동을 초래한 이 맥은 적석총 문화로 대표되는 압록강 유역의 원고구려 집단입니다. 사학계 통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전 3세기 이후 압록강 중류를 중심한 적석총 집단의 세력권입니다. 이 세력권은 적석총 고분군을 근거한 것입니다. 집안을 중심으로 서쪽은 환인, 남쪽은 위원과 강계지역, 동쪽은 임강과 장백지역까지가 보시는 지도의 초록색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단계에 머물다가 서기전 3세기에 전국 연계 주조철기를 받아들이면서 철기 단계에 들어섰고 그전 시기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더욱 집단적으로 적석총을 조성하면서 세력화한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설명입니다. 사학계는 이 집단을 원고구려 집단인 구려 또는 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기전 75년에 현도군을 공격한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계마현을 잘 보십시오.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군치가 있는 제2고구려현 그리고 상은태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학계 통수는 어찌하여서 서계마현 강계비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할까요? 마자수 때문입니다. 전통설 및 식민사관을 근거하여서 수립한 저들의 한사군 관념에서 현도군을 비정할 수 있는 지역이 동가강과 압록강, 동로강을 거쳐서 함흥에 이르는 지역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이때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들어가고 다시 그 물줄기가 서남쪽으로 흘러서 서안평연에 이르러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한 한서지리지 마자수 기술에 적합한 하천이 동로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안평현조차 현 단동 애하첨고성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논리에서 아기가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러나 서계마현의 고립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추와 수백리 떨어져서 그것도 현도군을 공격한 이맥, 즉 원고구려 집단에 완전히 가로막힌 채 단독으로 한 개의 현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서안평현이 저곳에 있고 동로강이 서북쪽으로 흘러서 압록강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곳이 서계마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수로 볼 때 저곳에 서계마현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동로강에서 압록강으로 이어진 물줄기가 마자수가 될 수 없으며 저 하천이 마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곳에 서안평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현도군 시기 서계마현의 위치에 대해서 대안서를 내놓은 학자로는 윤영구가 있습니다. 윤영구는 한서지리지 현도군 서계마현 조에서 망활현도정, 즉 왕망은 현도정이라고 했다 한 기술에 주목하였습니다. 윤용군은 왕망이 낙선정으로 고친 폐수연이 요동군에서 낙랑군으로 들어서는 경계에 위치한 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현도정으로 개명된 서계마현 역시 요동군에서 현도군으로 들어서는 교통로상의 결절점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윤용구가 보는 폐수연은 현 청천강을 한나라 시기 폐수로 보는 통솔에 입각한 것으로서 폐수연은 대체로 청천강의 중상류 지역에 비정되어 있습니다. 즉 윤용구는 정의 기능이 교통로상의 관문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정에 대해서는 서안평현을 다룰 때 조금 더 깊이 다루었습니다. 여하튼 윤용구는 제2현도군 시기에 서계마현의 중심지가 기존 강계 지역이 아니라 위원 초산 지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의 상은태현, 신빈의 제2고구려현 라인이 동가강을 따라서
위원 초산 지역의 서개마현으로 연결되어서 원고구려 집단 거주 지역을 감싸는 형태를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현도군 시기 서개마현의 현치가 위원 초산 지역에 있어서 서북쪽으로는 동가강으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서안평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기존 서개마현 현치가 있던 강계 지역을 아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영구의 이러한 주장 역시 기존 강계 비정에서 서쪽으로 다소 옮겨서 말을 그럴싸하게 꾸며댔을 뿐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윤영구뿐만 아니라 사학계 자체가 현도군의 원고구려 집단 지배력을 과장하고 원고구려 집단의 주체성을 지나치게 낮잡아보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동가강이 현도군 군치가 있는 제2고구려현과 서개마현에 교통로 구시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 동가강 유역의 환인지역은 집안지역과 함께 원고구려 집단의 적석총 고분군이 가장 대단위로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아니, 이 집단의 공격을 받아서 현도군의 군치가 옮겨갔다면서요. 이 집단은 늦어도 서기전 3세기부터 이 지역에 넓게 터잡고 있던 동일 문화 집단입니다. 윤용군은 서개마현이 요동군 서안평현과 현도군 지역을 잇는 교통로를 관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현도군 군치인 제2고구려현과의 교통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요동군을 연결해서 교통을 관장합니까? 만약에 최초 서개마현이 강계 지역에 있었더라도 서기전 75년에 이맥의 공격을 받고서 현도군이 쫓겨갈 때에는 서개마현 역시 함께 쫓겨갔다고 봐야 상식적입니다. 윤용구의 제2현도군 시기 서개마현 위원 초산설의 문제점은 마자수와 관련하여서도 한서지리지 기록에 어긋난다는 사실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서지리지는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염난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마자수 물줄기의 방향이 동남에서 서북쪽이며 또한 그 기준이 서개마현이기 때문에 서개마현 중심지에서도 그 합류처 방향이 서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영구가 서개마현을 비정한 위원 초산 지역에서 보면 마자수가 비정된 동로강이 염난수가 비정된 압록강에 들어가는 위치는 위원 초산에서 북동쪽 또는 북쪽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위원 초산에서 볼 때 마자수는 서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흘러서 염난수에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동로강의 전체적 물줄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것이죠. 서개마현의 위치에 대해서 와다 키요시의 강계설과 중국 동북 공정의 수괴인 손진기의 집안설이 양립해 있는데 와다 키요시의 강계설이 사학의 통설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윤용구는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서 연세대에서 근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송호정과 함께 그쪽 집단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영구는 제2현도군 시기의 서개마현으로 위원 초산설을 주장했습니다. 기존 통설의 문제는 서개마현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전 75년 이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집안 또는 환인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제1고구려현이 신빈 영릉진으로 쫓겨가서 현도군의 군치가 되었다는 것이 사학계 통설의 설명인데 고구려현이 쫓겨갈 때 어찌하여서 서개마현은 가만히 두었느냐, 무사했겠느냐 하는 의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위치에 있으면서 군치가 있는 고구려현과는 어떻게 소통을 했는가? 수백 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현도군을 공격한 원고구려 집단의 본거지 중 하나인 환인 동가강 유역을 사이에 두고서 대체 어떻게 현도군 군치가 있는 고구려현과
소통을 했는가? 이 역시 제대로 낸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성립할 수도 행정지가 존립할 수도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 바로 사학계 통솔의 서계마연 강계 비정입니다. 윤영구가 이러한 상식적 의문의 대답으로 들고 나온 게 겨우 위원초산설인데 이 역시 강계설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하여서 한서 지리지의 마자수 기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까지 지니고 있습니다.